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51페이지에 C스텝 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나와 있는 식이 있는데 fx가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식이에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자, 구분하실 게 있습니다. 얘 위에 건 fx고 아래 거는 다른 식이에요. fx 말고 다른 식. 그럼 지금 요 식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근과 계수 알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입니다. 알파 베타의 곱은 3입니다.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f의 알파, f의 베타에 대한 합이 마이너스 2가 돼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식 보시면 우리 fx가 아직 뭔지 안 잡혀 있어요. 그렇죠? fx는 2차식일 뿐이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뒤에 문자 사용해서 ax 더하기 b라고 한번 적어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에 맞춰서 한번 대입을 시켜 볼게요. 자, f에 알파 대입하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고요. 자, 거기에다가 베타 대입한 거 넣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요거 우리가 좀 공통 요소로 묶어서 정리해 보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값에 2b의 값이 나올 거고 요게 마이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주어졌던 요 식에서 얘에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구해볼 수 있겠죠? 얘 제곱한 거 4에서 얘 2배 시킨 거를 빼주시면 될 겁니다. 그쵸? 값이 허근처럼 나오긴 하네요. 제곱 더한 값이 음수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제곱 처리된 거 저거 정해놓고 여기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근과 계수에 의해서 대입 정리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합은 또 2였으니까 2a 그리고 2b의 값이 2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가 0이므로 b의 값은 마이너스 a다라는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두 번째 정보도 한번 써볼게요. 얘예요. 얘. 자, 이것도 한번 가져와 보시면 이제 앞에 했던 요 두 개에 대한 곱이 나와요. 그러면 얘, 앞에 식 얘와 뒤에 식 요 아이의 곱을 구하시오와 같은 패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값 따라 또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 곱하기 얘 가져가시면 a 알파 제곱, 베타. 얘 곱하기 얘 가져가면요 플러스 b의 알파 제곱. 이렇게 세 개 더 써볼게요. 자, 이제 지금 얘랑 곱. 그러면 플러스 a 알파 베타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의 알파 베타. 그리고 a b 알파. 자, 세 개 한 번 더 가면 되겠지? 다 적었나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더 적어야죠? 헤이, 쓰기 많네. 자, b 베타 제곱 플러스 a b 베타 더하기 b 제곱까지 한 다음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주어진 값 한번 정리해서 나열시켜 보시면 얘가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정리해 볼까요?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베타가 있죠. 그 다음에는 따로 또 없네요. 그쵸? 그러면 알파 베타로 묶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값 써보도록 하고, 아니면 A로 묶어볼까요? 차라리 그냥 요거 아니면 A가 나올 수도 있겠다. 차라리 A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 제곱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알파 베타, 그리고 다른 것은 또 없나요? A 제곱이? 잠시만, 쌤 혹시 전개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거 안 했구나. 죄송. 내가 뭐 안 했나 했더니 정리하게 할 거예요. 할 건데 B 대신 마 A 있죠? 저거 대입하는 거 깜빡했네. 죄송합니다. 이거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A 알파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A 제곱 알파가 되고요. B 대신에 지금 마 A 대입하고 있어요. 요게 마 A 베타 제곱, 요 값은 마 A 제곱의 베타. 이제 그러면 A 제곱이 좀 생기지? 그래서 얘가 알파 제곱의 베타 제곱, 그 다음에
a제곱으로 한번 묶어봅시다. a제곱으로 한번 묶어서 정리시켜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있던 요 i지 어디 갔어? 요 i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요 i 마이너스 알파에다가요 그리고 요 i 마이너스 베타까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a제곱 정리되어 있는 값 따로 여기 이거 안 썼다. 에헤이 왜 a제곱 하나 더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만 좀 정리하시면 다음처럼 나옵니다. a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빼기 a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요 값이 결과상 3이었습니다 했던 거죠. 여기 살짝 계산 복잡해서 좀 걸리긴 했네. 앞에 했던 값들 근과계 구했던 값들로 데리고 와서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대입해 정리해 보시면요 여긴 요 값이 9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6a의 플러스 2a의 값이 3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식 정리해서 묶어주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2배의 a 플러스 1 그리고 a 플러스 3의 값이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가능한 a 값 둘 구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a 값은 마일일 수 있고요. 두 번째 a 값은 마 3일 수 있고 그럼 그때 b는 반대부호였으니까 각각 다음처럼 정리해 주시면 첫 번째 거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요거 하나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함수였지 fx라고 할게요. 는 fx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얘도 다른 fx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계산 양이 좀 많아서 공간을 차지를 했네요. 정리하시고 2번 가볼 테니까요. 쭉 정리하고 오세요. 근과 개수 관계 사실 진짜 딱 요 파트가 우리 중3 수학하고 매우 흡사해요. 자 그럼 제가 여기 2번 아래 좀 침범한 공간만 지우고 다시 2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도 써있죠.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그널 알파 베타다 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2차 방정식 x제곱에 빼기 9ax 더하기 2b 제곱이 0 되는 값에 두 시그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된대요. 각각에 대해서 일단 우리 근과 계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 쪽에서 알파와 베타의 합은 이 같은 경우는 a겠죠? 알파와 베타의 곱 같은 경우는 b일 거예요. 두 번째 식에서 두 근은 세제곱씩 돼 있는 거니까 그 둘을 합했을 때 9a 나올 거고요. 세제곱씩 돼 있는 거를 곱해 보시면 얘가 2b 제곱이겠죠.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은요 앞에 뒤에 각각 근과 계수로 만든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정리해 봐서 거기에 맞는 a, b 값을 구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부터 한번 풀이 들어가 볼게요. 얘가 곱셈 공식으로 바꿔보시면 세제곱에 빼기 3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죠. 요건 맞춰서 a, b로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그럼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곱은 b였습니다. 그럼 3b 그리고 곱하기 a. 자, 이 결과가 세제곱과 세제곱의 합과 같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9a가 나와야만 해요. 그래서 일단 식에서 a 세제곱에 넘어와서 정리해서 a로 묶어버릴게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3b에 일단 3은 따로 묶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빼기 9 해가지고 a는 0이다.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두 번째, 세제곱과 세제곱의 곱을 볼게요. 세제곱과 세제곱의 곱을 해보시면 이거는 알파 베타 전체의 세제곱과 같고
이게 결국 b의 세제곱이겠죠. 근데 원래 처음 거의 결과가 2b제곱이었어요. 그럼 요 식에 대해서 한번 풀이 가져가 보시면 b제곱만큼 묶었을 때 b 빼기 2의 값이 0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처럼.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 b의 값 나올 수 있는 아이가 두 개 가능하겠죠? 첫 번째, b의 값은 0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b의 값은 2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우리가 위에 잠깐 멈춰있던 요 식을 데리고 와서 정리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로 b의 값이 0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식 자체가 a 세제곱 0이니까요. 그냥 플러스 9a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요거 a만큼 묶어보시면 a 제곱 플러스 9의 값이 0일 거고요. a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a는 일단 0밖에 안 되겠죠. b값 0이라고 할 때요. 잠깐만 넘어가서 마이너스. 에헤이 큰일 날 뻔. 쌤 생각에 이게 아니었는데 죄송. 그래도 초반에 발견했어. 그럼 여기 a값 추가시킬게요. 죄송해요. 마3하고 3까지. 머쓱하구만.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b의 값이 2도 가능하겠죠? 자, 2였을 때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시면 a 세제곱 값에 요거 2니까 6과 9의 합으로 해서 마이너스 15a의 값이 0이고 a만큼 묶어보시면 제곱에 빼기 15가 0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도 우리 a값 각각 3개 나올 수 있겠네요. 가능한 a값은 0 그리고 플러스 루트 15 하나 마이너스 루트 15 하나 얘까지 가능하겠지. 순서상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잡혀있는 식에서요 A, B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경우 요거를 다 한번 체크해서 답을 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 0,0 있잖아요. A 0, B 0 요거는 제외시키셔야 돼요. 왜 그러냐? 위에 두 개씩의 무슨 근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이 돼야 돼요. 근데 0, 0 가버리면 x제곱이 0이니까 중근 나와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순서상으로 본다면 0, 0과 마 3, 0과 3, 0이 가능한데 얘는 제외시킬 거다. 그럼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안에도 지금 0, 2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15,2가 있고 마 루트 15,2가 있는데 지금 주어진 식에서 0, 2를 대입해 봤을 때에도 0, 2인 순간 얘가 허근 나와버려요. 그쵸? 실근이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점검상에서 얘가 아웃이 됩니다. 물론 남은 4개도 꼭 점검을 해 보시긴 해야 되는데 대입해 보셨을 때 다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여 얘의 정답은 4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로 해서 그 식들과의 관계로 문제를 풀었던 내용이에요. 정해보고 계시고 저는 왼쪽에 3번을 한번 적어보고 있겠습니다. 삼번. 한번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C스텝에서 요 3번이 좀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기는 해요. 그게 요 문제가 처음 어떻게 풀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문제 간단합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허수래요. 그리고요
거기 조건이 얘가 하나 있어요. 알파분의 베타 제곱이 실수여야 된다 라는 조건. 요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요식에서 일단 두 허근인데 A, B가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허근은 서로 관계가 켤레근이 되긴 할 거예요. 그렇죠? 켤레 목소수. 그래서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건 베타가 일단 알파 바입니다.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베타는 알파 바입니다. 그때 여기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요. 그러면 알파 바에 대한 제곱 요게 실수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갈 것이냐가 문제예요.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실제 알파를 a 플러스 bi 놓고 풀어볼까 했을 때 값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안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알파를 a 플러스 bi 놓고 위에를 a 빼기 bi 제곱하신 다음에 실수부, 허수부 그 허수 부분이 0 될 수 있는 값으로 식을 만들어 보시면 계산값이 나오긴 하는데 쌤은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보려고 할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하나 있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실수는 내가 요 실수에 이 어떤 실수 값에 켤레를 해도 실수죠. 그쵸? 우리 2에 대해서 켤레 이거 2잖아요. 그치?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활용해 볼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활용을 시켜본다면 이제 이 바가 모든 곳에 다 녹아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아래쪽이 알파 바, 위에가 알파 제곱으로 바뀌어요. 설명했을 때. 그럼 요 관계식에서 맨 왼쪽 변과 맨 오른쪽 변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서로 크로스 곱해 정리하시면 알파 세제곱이 알파 바의 세제곱과 같은 값이 나오고요. 심지어 얘네도 그럼 뭐가 나와야겠어요? 이 값도 같은 값이니까, 그쵸? 나와 켤레가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얘도 실수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쵸? 나와 켤레가 같은 값. 이 값도 실수다. 혹시 저번 시간에 쌤이 수업했던 내용 중에 요거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제곱이 실수 나올 수 있는 요거 허수의 제곱이 실수 나올 수 있는 그 2차식에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해제곱일 때. 이게 뭐였냐면 저번에 쌤이 이렇게 보였죠? 우리 그냥 인수분해 식에서 혹시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인수분해 됐을 때 x 빼기 a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꼴이고 혹시 얘가 플러스 꼴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쵸? x 플러스 a에 x제곱 빼기 ax 플러스 a제곱이고 요게 0이고 0이다 에 대한 한 허근들은 다 여기 2차식에 있을 거예요. 그때 세제곱이 실수이려면 모양이 이런 꼴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냐, 여기 x 앞에 개수를 얘를 제곱을 하시면 그게 상수항과 같은 값이 나와야 해요. 이거를 알고 풀면 조금 더 이 풀이가 간단해지기는 해요. 물론 정석풀이는 저번에 또 정석 보여드린 것처럼 세제곱 실수 나올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얘를 알게 되시면 그냥 간단하게 그럼 b가 얘 a제곱밖에 안 되겠네 라고 바로 풀 수 있는 거야. 세제곱이 실수인 거니까 b는 a제곱이겠네? 가 되는 거고요. 그때 이거를 바로 아래쪽 식에 대입해 보시면 2a 플러스 a제곱이 그러면 0이네. 따라서 a 값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겠구나 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a가 만약에 0이면요 얘가 식이 x제곱으로 끝나버리고요. a가 만약에 이게 나오면 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나와요. 그럼 딱 봐도 내 앞에 건 안 되겠죠? 허근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값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구하는 값은 뭐였습니까? a와 b 값 구하랬죠? 네, 문제는 끝났습니다. a는 마이너스 2, b는 4입니다 라고 답을 땅땅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적고 있을게요. 정리하고 오세요. 자, 쌤이 여기는 켤레복소수에 대한 팁과 잘은 쓰이지 않지만 실수라고 했을 때 써먹는 그 팁을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의 값이 실수 나오는 식의 패턴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빠르게 가져가 봤습니다. 4번. 요거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복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관계식을 보니까요.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과 같네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에 빼기 3ab c로 가져가면 얘가 원래 a 뿔 b 뿔 c에 a 제곱 b 제곱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식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관계식에서 얘가 0이 나왔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사항이 바로 얘입니다. 요게 ABC가 양수라는 패턴이 그냥 이거 왜 나와 있어? 그냥 무식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수학 문제 풀어갈 때 앞으로 이런 조건식 같은 거 꼼꼼하게 봐버릇 하시면 되게 좋아요. 얘가 왜 나와 있느냐? 지금 나는 우변 쪽에 얘는 앞으로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A뿔, B뿔, C가 전체 양수니까 0이 될 수 없겠죠? 그럼 누가 0이다? 네, 뒤에 있는 얘가 0이다. 요거 0이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 곱셈 공식 변형하시면 2분의 1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얘랑 말하면 입만 아플 뿐이죠. 요렇게 나와 있는 식 패턴이 나오게 되고 이제 무조건 제곱의 합이 0인 거니까 네, A와 B와 C가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식은 무엇이 되느냐? 결국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다 A로 바꿀 수 있긴 하겠지만 약분을 시키면 되니까 그럼 다음과 같은 거의 한 근은 얘를 알파라고 할 때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당연히 0이고요. 우리 세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 가시면 세제곱은 1일 거고요.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보니까 약간 켤레도 섞여 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켤레까지 가보시면 알파와 알파 바에는 근과 개수에 의해 마일이고요. 알파와 알파 바의 곱은 1입니다. 이제 아래 보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기입니다. 알파와 알파 바는 합이 1입니까? 틀렸죠? 네. 알파와 알파 바의 합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나와야만 합니다. 니은 보기 볼게요. 1부터 알파, 거듭제곱구하라고 하는 거네. 자, 1 플러스 알파의 알파 제곱 쭉 가서 마지막 마무리 숫자만 적을게요. 알파의 몇 제곱이냐? 1002제곱 돼 있습니다. 요게 요렇게 앞에 3개를 보시면 얘가 0이에요. 알파 제곱 알파 1의 합이 0이죠. 근데 그 다음 나와 있을 세제곱과 4제곱과 5제곱에 대해서 얘를 내가 3제곱 묶어버리면 또 이게 나오니까 얘 또한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씩 어떻게 묶든 간에 항상 0이라는 뜻이야. 3개씩 묶으면. 자, 그때 1002가 네, 정확하게 3의 배수는 맞는데요. 조심할 점. 우리가 여기 1부터 챙겨 있다 보니까 요거 알파의 0제곱부터 간 거예요. 0제곱부터 간 거면 총 몇 개 숫자? 총 얘부터 얘까지 네, 1003개의 숫자가 써 있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즉 3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요. 몇 개? 1개 남게 돼요. 1개. 자, 그 1개를 이런 복소수의 거듭골 문제 풀 때 1개니까 저 뒤에 얘 남아있겠구나 라고 푸시지 마시고요. 이 3개가요. 어떻게 묶어도 0이에요. 항상. 이렇게 볼까요? 쌤이 꼭 여기 앞에 쪽이 3의 세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의 3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뭐 8 더하기 알파 9제곱 더하기 알파 10제곱 해볼게요. 그냥 막 3개 적은 거예요. 요거 알파 제곱되죠. 요거 1이죠. 얘 알파예요. 이렇게 더해도 항상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팁이에요. 묶은 거에 나머지 1이네? 맨 뒤에서 엮어야지 하지 마시고 맨 뒤부터 셋씩 끊어갖고 오세요. 그럼 누가 남아요? 바로 얘밖에 안 남겠죠. 그게 깔끔히 끝나는 거예요. 니은 보기? 네, 맞습니다. 참이고요. 디귿 보기 볼게요. 자, 알파바의 전체 2n제곱 문제를 안 써서 좀 쓰고 가볼게요. 여기 아래 지울게요. 디귿 보기 좀 내려쓰자. 디귿 알파바의 2n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의 4n제곱 얘가 마이너스 1이 맞습니까? 라고 잡혀 있네요. 자, 알파바 한번 좀 바꿔놓고 작성시켜 볼게요. 근데 알파바를요 요걸로 바꾸시면 우리 안쪽 값이 2n제곱이라 식이 좀 많이 복잡해져요. 그쵸? 그래서 아니다 만들어 가볼까? 할 수 있긴 하겠다. 그냥 요거 듣고 가볼게요. 알파바를 갖다가 넘겨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마 1의 2n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의 4n제곱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모양꼴을 좀 바꿔봅시다. 얘 있죠? 알파 플러스 1은 요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겠죠? 얘 또한 지금 넘어갔을 때 알파 제곱으로 바뀌어요. 알파 제곱의 2n제곱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4n제곱 어차피 짝수니까 음수 부호는 싸그리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알파의 4n제곱과 알파의 8n제곱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1 만들고 싶대요. 마1 이거 마1로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마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4n과 8n을 내가 적절히 정리했을 때 제곱과 1차가 다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보시라는 거고, 이게 한 번에 안 잡히실 것 같으면 그냥 한번 n값 처음부터 정리해 보세요. n값이 1이면 알파의 4제곱 플러스 알파 8제곱, 그럼 세제곱 1이니까 알파는 남고요. 여기 알파 제곱. 네, 이거 가능합니다. 얘는 괜찮아요. 자, n이 2일 때 볼게요. 그럼 얘가 알파의 8제곱 더하기 알파의 16제곱. 그럼 요거 세제곱씩 퉁치면 알파 제곱, 요거는 알파 남으니까 네, 이것도 가능한 값이에요. n값 3 넣어보시면 알파의 12제곱 플러스 알파의 24제곱, 3에 대한 배수니까 요거 각각 1과 1로 나옵니다. 그럼 뭐다? 지금 보시다시피 n의 값은 3의 배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3배수만 아니면 다 가능하겠다. 즉 100 이하의 자연수 개수 물어봤으니까 네, 100개에서 3배수 33개만큼 뺏었을 때 값인 67 디귿 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정리해 보시고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4번이 제일 많이 나올 패턴이에요. 3번은 드물게 나오지만 알고 가면 되게 꼼꼼히 푸시는 그런 복병의 문제고, 4번은 우리가 진짜 많이 접해보고 푸시면서 시험 나왔다 무조건 맞춰야 할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5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 패턴은 여러 가지 방정식에 가서 또 등장하긴 할 겁니다. 5번. x제곱에 x 더하기 1의 값은 0에 대해서 두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같다. 그때 f 알파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4알파, f에 대해서 베타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4베타. 그리고 f0의 값은 0이라고 할 때
마지막 묻고 있는 거 f의 마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프린트에다 숙제를 프린트에다 책을 오늘 사가지고 최대한 하는 만큼 했는데 못했어. 그럼 하나도 안 돼. 좀 했는데. 앞에서 못했어 설마? 아니, 집합이 안 돼 있던데. 그 뒤에를 생각보다. 그래?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음 것도 해갖구만, 아주 그냥. 자, 5번. 요런 문제, 근과계수로 문제를 푸실 때, 보통 얘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1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1인 것까지는 잘 보시는데, 여기서 많이 놓치고 가시는 게, 실제 근본, 알파, 베타가 n의 거의 근이라서, 그냥 주어진 2차식 n을 대입하는 식도 성립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꽤 많이 놓치고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제곱이 등장했다. 어떻게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 제곱이 돼 있는 식을 1차로 바꿔 푸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만의 푸는 방식이 있지만 이런 유형이 다양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지금 드리고 싶은 풀이는 다양히 나온 풀이에 공통으로 풀 수 있는 풀이로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풀이법은 뭐다? 혹시나 안쪽 값이 2차식이면 이거를 일단 1차식으로 꼭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f의 알파 제곱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의 값으로 바꿀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뒤의 값도 마찬가지로 f의 마이너스 베타 마의 값이 마 4 베타라고 해놓을게요. 자, 잠깐 이제 이 식에서 합성함수 느끼기 때문에 얘를 살짝 x다 라고 바꿔놓고 다시 한번 fx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의 값이 x니까요.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요 두 개가 다 뭡니까? x, 즉 우리가 대입할 값이 알파, 베타를 넣으면 성립하는 식인 거잖아, 그치? 알파, 베타를 넣으면 성립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식 한번 바꿔볼게요. f의 그럼 x의 값은 자 마이너스 알파 얘였으니까요. 4배만큼 곱해보시면 4x 플러스 4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쌤이 지금 살짝 합성함수 느낌을 치환시켜서 작성해준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각각의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만든 그 식이 과연 어떤 식이었습니까? 라는 걸 갖고 온 거예요. 그거를 합성함수를 일반꼴로 바꿔준 거다 보니까 지금 요 식에 똑같이 알파, 베타를 넣어도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식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fx에 빼기 4x 빼기 4로 묶어놓은 0. 이거의 두 개 근이 뭐다? 알파, 베타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를 두고 논한 식이 누구였어요? 얘였죠. 그래서 이 식은 x제곱과 x와 1의 합과 같다고 하기는 할 텐데 얘 거에 실수배 시키는 거 꼭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식이 두고는 알파, 베타가 맞지만 몇 배 되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처럼 놓고 그럼 fx를 다시 한번 완성해 볼게요. 그럼 fx는 뭐다? fx는 혹시 싶어 말씀드릴게요. fx가 4x 더하기 4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fx와 4x 더하기 4의 공통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fx가 4x 더하기 4란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fx를 구하는 식이 이 안의 식인 거예요. 그럼 fx는 결국 k배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에 이것도 넘어가니까 더하기 4x 더하기 4라고 쓸 거고요. 힌트 하나 준 게 있죠? 위쪽에서 f의 0의 값은 0이다 라고 준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입시켜 보시면 f의 0의 값은 빵빵 1이니까 k 그리고 더하기 4인데 얘 또한 0이라서 k 값이 마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k 값을 마4로 넣고 문제를 풀었다고 했을 때 다시 데리고 와볼게요. 여기에서 그럼 fx 값은 뭐다? k 값이 마4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마4x 퉁쳐 사라지고요. 마4 퉁쳐 사라지다 보니까 요렇게 나오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fx가 뭐였다? fx는 2차 식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 식에 부합하고 있죠. 이제 저기다가 f에 마1 넣으시면 답은 나오고 끝이 나게 됩니다. 하여 f의 마1은 뭐다? 마이너스 4입니다. 땅땅.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예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요. 두 개의 공통근이 뭐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리해 보시고 6번 가볼게요. 자, 6번 가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에 ax 더하기 b는 0에 대한 두 근이 알파 베타고요.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a 빼기 b의 x 그리고 제곱 빼기 4는 0에 대한 두 근이 알파제곱 베타제곱. a, b는 양수라고 할 때 우리한테 아이쿠야 11제곱만큼 돼 있는 값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오늘 쌤이 풀이 시작했던 거랑 유사한 게 있어요. 두 개씩 있고 각각의 근이 알파 베타와 관련된 어떤 식이고 우리 앞에 했던 시스템의 2번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얘 거에 대한 근과 계수 먼저 한번 가져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근계수 가져서 풀어보시면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의 합이 뭐다? 마이너스 a다. 알파와 베타의 곱은 뭐다? b다. 자, 요 아래부터 써볼게요. 잉크야 나와라. 자, 아래식은 지금 두 근이 제곱과 제곱을 했으니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이 근계수에 의해서 a 빼기 b고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곱은 a 제곱, b 제곱 빼기 4와 같을 거예요. 아까도 쌤이 저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연립 정리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똑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식 보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얘 먼저 풀는 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알파와 베타의 곱 조금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알파 베타의 제곱의 식은 알파 베타 전체 제곱과 같은데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였고요. 실제 우리가 알파 베타를 제곱해 보시면 이거 제곱이니까 b제곱이 나와요. 양변 정리하시면 a제곱이 4가 나오고요. 따라서 a의 값은 마 2거나 또는 2가 가능합니다. 대신 문제에서 요거 하셨네요. 양수다. 이 조건 그러면 살려서 오케이 a 값은 나왔어. 일단 이어야 돼 라고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관련한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래 나와 있는 식이 제곱의 식이고요.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곱셈 공식으로 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얘의 값은요. 지금 위에 있는 거에 마이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요거 2b죠. 이렇게. 그 다음에 좌변식이 얘가 나와야 돼요. 여기 a 빼기 b의 값. 근데 우리 a 값이 나왔으니까 a 값 대입하면서 풀어볼게요. a 값은 2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4 빼기 2b. 넘어가 정리해 주시면 b의 값이 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a 값 2, b의 값 2. 거기 맞춰서 요 식을 한번 다시 원상복구 시켜보시면 x제곱에 2x의 2의 합은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 관계식 상에서 우리가 이제 알파와 베타와의
어떤 값으로 쭉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지금 필요한 게 또 이것도 하나 있죠? 요식. 요식도 한번 적어볼게요, 요식도. 얘 적어보니까 x제곱에 ab 같아 사라지고요. 얘가 4 빼기 4니까 이거 더하기 4의 값이 0이 나오네요. 자, 쌤이 아래 거를 왜 또 적어왔냐면 아래 거에 대한 근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었거든요. 그럼 쌤 여기다가 알파 제곱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그럼 알파 4제곱 더하기 4가 0이 나와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그 값에 의해서 알파 4제곱은 뭐다? 마 4가 되고요. 베타 4제곱도 같은 식에 있는 근이니까 똑같이 마 4가 나와야 해요. 이거를 알고 가시면 저기 나오는 11제곱이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하죠. 그럼 알파 11제곱은 뭐다? 알파 4제곱의 제곱에 알파 세제곱이다 보니까 마 4의 제곱 16의 알파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묻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물어보고 있는 요식은 뭐다? 16에 대해서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묶은 거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한번 구해가 봅시다. 얘는 알파 베타 세제곱에 빼기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일 거고, 우리가 근계수에서 요거 이제 알 수 있죠? A 값 2였으니까 마이 얘도 2 이렇게. 그럼 대입해 보시면 마이 해제곱 마 8, 근데 알파 베타는 2였으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해서 마 8 플러스 12니까 4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구한 값은 세제곱과 세제곱의 합이니까요. 마지막 묻는 답은 얘입니다. 16 곱하기 4. 정답은 64입니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이 x, y, z 값은 실수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합이 나와 있는 상태고 좀 복잡한 식이 나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요식 모양. 얘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방정식, 2차식으로 관련해서 한번 식을 풀어보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여기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답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쌤은 이거 그렇게 안 푼다, 다른 게 좋았다 라는 풀이법으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정리하시기에는 제가 두 번째 풀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져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쿠.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풀이는요, 우리가 1학기 때 1학기 때 쓸 수 있을 풀이로 가져가게 해야 되니까 그걸로 먼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준식에서 형태를 문자가 3개다 보니까 최대한 2개만큼을 묶어서 같이 가져갈 거예요. 두 번째 식을 보니까 개수가 일치하고 있는 게 y랑 z죠. 즉 y제곱과 z제곱이 조금 그나마 일치하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식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서 y 플러스 z의 값은 4 빼기 x야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y제곱과 z제곱의 합으로 정리를 할게요. 넘어간 다음에 8 넘겨주고 2씩 나눠준다면 얘가 2분의 1의 x제곱 빼기 4 이렇게 나오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x 값 중에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의 x에 관련한 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x에 관련한 식의 모양으로.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식을 풀이할 거냐면 잡혀있는 요 식이 있죠? 요 식, 얘 거에서 일단 전체에 대한 정리식을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요 패턴에서. 그래서 전체 한번 제곱을 시켜 볼게요. 요 식에
전체를 한번 제곱 정리시켜 보시면 y제곱 플러스 2yg 그 다음에 g제곱의 값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y제곱과 z제곱꼴도 나중엔 x 관련식으로 바꿔 쓸 수 있기는 하겠죠. 모양 패턴상.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모양으로 식을 정리해 가겠다 뜻이 돼요. 그럼 얘를 위에 거 대입해 정리하시면 2yz 한 다음에 이 넣은 값을 우변 넘겨줄게요. 우변 이항시키면서 계산시켜 가보시면 2분의 1의 x제곱 빼기니까 네, 마 8x 빼기 4 넘어가주면 네, 이 값이 20 나올 겁니다. 그러면 yz의 값은요 4분의 1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형태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찌 풀 것이냐? 그럼 y는 얘라고 하고 y 풀은 얘라고 하고 그때 y와 z를 근으로 하고 있는 2차식을 세울 거예요. 이렇게. 그럼 t제곱은 두근 합이니까 근계 따라서 부호 음수 붙이고 4 빼기 x에 t 그 다음에 두근의 고 4분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0은 0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거의 두 근은 y와 z인 거예요. 자, 이때 yz가 어떤 수라고 했냐? 우리 얘 실수라고 했죠? 실수값이니까 주어진 식에서 네, 판별식을 갈 거예요. 좀 더럽게 하지만 가볼게요. 그럼 얘가 4 빼기 x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배로 가니까 얘 플러스 16x 빼기 40. 즉 x제곱 x제곱 날라가고요. 마 8x 얘니까 플러스 8x 16 얘니까 마이너스 24. 네, 이 값이고 지금 일단 얘가 실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돼요. 따라서 x값은 뭐다? 3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x값이 최소값은 얼마다? 3이구나 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x값이 우리가 3이라고 할 때 다시금 이제 이 식을 정리하세요. x가 3이면 t제곱에 빼기 t에 3이니까 4분의 9 빼기 12 더하기 10이니까 빼기 2라서 더하기 4분의 1의 값이 0 나옵니다. 그러면 4배 시켜주시면 요거죠. 이게 중근 나온 아이네요. t가 뭐다? t가 2분의 1 나옵니다. 중근인데 우리 t가 각각 뭐였습니까? y랑 z였던 거죠. 근들이. 그래서 그때 yz는 2분의 1로 간다. x의 소값은 3이다 라고 푸는 게 방정식으로의 풀이에요. 방정식으로의 풀이.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1학기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푸세요. 네, 그 말은 2학기, 즉 지금 승광쌤과 하고 계신 공통수학 2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풀이를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공통수학 1 풀이는 얘입니다. 얘고요. 공수 2 풀이는요 똑같이 가는데 이 두 개에서 넘어갖고 온 풀이를 얘로 가지 않고요. 이 두 개를 갖다가 새롭게 접근시켜 갈 거예요. 이 두 개 갖다가 이 두 개를 어찌 풀 거냐? 우리가 뒤에 가시면 코시-슈바르츠라는 방부등식이 있죠? 거기에 넣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목이 계속 뭐 걸리네. 자, 그럼 그 시기 맞춰 정리해 볼게요. 내가 코시 언제 쓰냐? 2차식의 합과 1차식의 합이 있을 때 만들어야 하는 게 코시-슈바르츠 방부등식이었고요. 얘 거의 식 한번 정리해 드리면 a제곱 b제곱에 x제곱 y제곱의 값이 이상이에요. ax by 전체 제곱 이상이에요 라고 문제 풀게 될 거고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얘가 있고 1차식이 yz예요. yz. 고기식에 맞춰서 보시면 얘가 1제곱에 1제곱 그 다음에 y제곱에 z제곱. 그랬을 때 이쪽이 y와 z의 합에 대해서 전체 제곱과 같다라 놓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얘처럼.
그러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식 대입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 식 대입하면 2배에다가 이거 들어가니까 2분의 1 x제곱 빼기 4. 이게 y 뿔 z니까 x 빼기 4의 제곱. 저거 정리하시면 이 식이요. 얘가 그대로 얘로 나옵니다. 지금 나온 부등식을 정리하시면 그대로 얘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때 우리 코시-슈바르츠의 등호 성립 기억하시죠? 등호 성립은 여기에서 뭐 비율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는 바꿔 상관이 없긴 해요. 등호 성립 구간은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등호 성립 보시면 1분의 y가 1분의 z랑 같으니까 그냥 y랑 z가 같은 값이구나. 이거를 뭐 위에는 아무 식이나 여기 넣어볼까요? 여기 대입해 주시면 x값이 우리가 아까 최소의 값이 3이랬으니까 그럼 3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이 4고 그러면 y 플러스 z의 값이 1인데 얘가 y랑 같으니까 2y가 1이겠죠? 그래서 y값 2분의 1, z값 2분의 1 똑같이 구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푼 건 공통수학 1풀이, 두 번째 푼 건 공통수학 2풀이. 같은 문제를 똑같이 단어만 다르게 해서 낼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풀이가 나온다는 거 정리해 주시고 저는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풀 때 다양한 풀이를 같이 보시면 좋기는 해요. 쌤도 그 티처스를 살펴보는 거 아닌데 가끔 유튜브에 짤 나오면 보긴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정승재 강사분이 엄청 감동하는 거 있잖아. 딱 보면서 야, 얘 정말 잘한다 느끼는 게 한 문제를 풀고 잠시 뒤에 다른 방식도 풀어봐요.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연구를. 근데 그런 식의 연구가 제일 좋은 건 아마 우리 순열조합 쪽하고 확통 쪽 그쪽이 제일 효과를 많이 보실 거고 그 밖에 이런 것들도 한번 중간중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8번에서는 지금 직사각형 안쪽에 A, B, C, D 점들이 있고 내부에 점 P가 있습니다. 그리고 PA, PC의 길이를 두고 나가는 방식이 얘와 같고 PB, PD를 두고 나가는 글을 얘와 같다라고 잡혀 있어요. 쌤이 일단 거기에서 문자로만 소문자 A, B, C로 정리해 놨을 뿐이고요.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식에서 여기서 근과 계수 한번 만들어 보시면 PA, PC, PA, PC 쌤이 A와 C로 놨어요. 그럼 A 플러스 C의 값은 5고 A와 C의 곱은 5다 라고 할게요. 두 번째, 얘 거에서 근과 계수 가져가시면 PB, PD 제가 그거를 소문자 B, D로 놨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D의 값은 근계수상 K고요. B와 D의 곱은 1이다 라고 줄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 거의 관계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만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K가 얼마인지 잡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요 사각형 내부에 점 P가 있고 거기에 이은 선분들이 있을 때 공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공식 그래도 우리 중등기하에 썼을 테니까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바 없으면 안 되는데 직사각형에 내부점 P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힌트를 한번 깔아볼까? 처음을 PA 제곱은 시작합니다. 이렇게 PA 제곱 아직 안 떠올라? 안 돼. 자, 이젠 나와야지. 그쵸. 요게 이거랑 같죠. PB제곱 더하기 PD제곱. 요거 증명해서 하면 안 되시고, 얼른 중학교 책 해보시고, 뭐였나 빨리 얼른 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저식 따라서 이제 문자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A제곱 플러스 C제곱, 얘가 B제곱 더하기 D제곱이니까, 우리 그러면 곱셈 공식 바꿔보자. 그러면 왼쪽 변에 있는 값은요, A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2AC고요.
우변 값은요, b 플러스 d의 제곱에 빼기 2bd와 같겠죠? AC 합이 5였으니까 25 빼기 AC의 곱도 5였으니까 10. 요 값이 넘어가시면 K제곱 빼기 2니까 너무나 식이 너무나 간단하게 나오게 되네요. 요게 17이다 라고 구하시게 되겠죠. 네. K 값은 양수일 테니까 놓고 정리해 보시면 될 거고, 저는 오늘은 B스텝 좀 주요한 문항들 좀 정리해서 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